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4명 중 3명은 가족이나 접촉자를 통한 2차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이 이제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었고 1명은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례가 좀 늘다 보니까 2차 또 3차 감염자가 좀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증가세만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예. 2차, 3차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감염 경로가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지만 예. 문제는 지금까지 12번, 16번, 17번, 19번 이분들이 뭐 숫자로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예. 특히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감염 경로가 거의 밝혀졌지만 태국에서 입국하신 이 16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는지가 확실치 않고요. 예. 만약 이분이 19일 날 입국을 하셨는데 25일 날까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럼 국내에서 어떤 감염자와 혹은 접촉자와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됐는지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 둘 다 큰 문제입니다. 예. 국내에서 감염됐다 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태국이라는 나라가 환자가 뭐 25명에 불과한데 이분이 과연 그런 환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의 뭐 방역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아무리 열심히 의논을 해봐야 예. 그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들이 다 좀 잠재적인 그 지역사회 감염이 벌써 일어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예. 만약 그럴 경우라 그러면은 우리보다 그쪽이 그 여러 가지 진단 기법이라든지 방역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우리가 모르는 방역망이 모르는 환자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확진자 이동 동선이나 이 접촉 경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확진자 발생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좀 그 부분을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단의 소요가 되는 시간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좀 어떻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이건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예. 우선 지금까지는 160건밖에 하루에 할 수가 없었는데 내일부터는 하루에 2,000건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진단을 많이 해야 지금 불안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확진자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이 감염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고 바로 포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진단 속도 이것보다도 예. 오히려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고 16번 환자인 경우가 지금 그 광주에서 전남대 혹은 21세기 병원에서 우려가 돼서 폐렴이 걸려 있었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이 돼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가 이 진단 능력이 없었거든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을 포인트로 해갖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꼭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동남아가 그렇죠. 아니라 할지라도 또 국내에서 있는 잠재적인 우리가 방역망에서 빠져 있는 환자를 할지라도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2차 또 3차 감염이 잇따르다 보니까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방역망이 뚫린 것이다. 이런 불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막을 묘안이라고 할까요?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방역 당국의 이 능력으로는 이 이상의 숫자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예. 초기에 있어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해갖고 집중적으로 한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에 태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같은 데서부터도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이 확진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동남아에 있는 모든 출입국자들을 다 감시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아마 이 방역 태세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처럼 쫓아다니면서 해봐야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지금 23번 관광객인 경우 전국을 2주 가까이 누비고 다녔었는데 이 사람들의 동선을 전부 찾아내기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꾸로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잘 진단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3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입국을 지난달 23일에 중국인이 이제 입국을 해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는 입국자들도 있고 이런 입국자 관리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입국자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국이든 동남아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환자들 전부 입국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그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접촉자까지도 우리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 출입국에서 관리를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독감처럼 우리가 일단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막바지 상황까지 가는 것을 대비해서 방역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20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음 검사에 또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사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검사 결과가 뒤바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뒤바뀐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이 2월 2일 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진단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진단을 할 당시에는 잠복기에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접촉자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한 것이고요. 예. 진단을 했는데 음성이 나온 것은 실제 잠복기고 그 체내에 바이러스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증식이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디텍션 리미트라고 그래갖고 검출 한계거든요. 예. 바이러스가 너무 숫자가 적으면 검출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며칠이 지나서 4일 날 정도에 아마 5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마는 그 확진이 되는 시기까지 가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증식을 해서 네. 이 진단 기법에 의해서 PCR이라는 방법이지만 실시간 RT-PCR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검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잠복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좀 많이 생기는 즉 잠복기의 말기고 증상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진단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환자의 체내에서의 바이러스의 숫자의 문제이겠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1차 검사 때 그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라고 할지라도 잠복기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환자를 좀 추적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환자인 지금 추적하는 환자들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벌써 진단을 해서 무증상이지만 감염자라는 걸 진단 확진자로 하는 것이고요. 또 확진자가 이제 나타나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기 벌써 하루 전부터 계산을 해서 그렇죠.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또 메르스 사태 때 환자들이 회복이 됐을 때 양성이던 분들이 우리 면역 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음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에도 아주 애매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고 거의 제거되는 시기쯤 되면은 양성, 음성 이렇게 표시하다가 결국 음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폭기에는 이렇게 완만히 올라가다 갑자기 이제 증식을 하고 떨어질 때 이제 회복이 되면서도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우리 몸에는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음성 판정이 나와도 이제 추가로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자에 이어서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완쾌가 되는 사례인데 완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뭐가 있고 또 치료 방법에는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고 그럼 이제 추가 퇴원자도 좀 더 늘어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23명이 있는데 위중했던 환자는 그 16번 환자가 폐렴이었어.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했었지만 뭐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고요. 예. 2번 환자 어저께 퇴원했고 1번 중국인 환자가 이제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는데 이 퇴원하는 이 방법은 퇴원이라는 의미는 먼저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 후에 그 다음에 PCR 방법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음성이 나오면 벌써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 더 24시간 후에 한 번 더 진단을 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이제 격리 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일단 격리 해제 조건은 되지만 그 이후에 재감염의 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원을 하면은 그 이후에도 매일 외래에 와서 진찰을 받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 검사를 해서 문제 없이 하겠죠. 또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는
대증 치료 방법, 이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없고 예. 또 여러 가지 2차 감염이라든지 혹은 따라서 예방적인 항생제 치료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HIV에 잘 듣는 약을 써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예. 또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같은 약들은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이 HIV 저해제, 단백질 분해 효소 저해제인데 이 약을 써서 다른 데에서도 많이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검사 대상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중국 방문력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면 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의사의 소견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는 방법이고 우리 지금 동남아건 뭐 실제로 잠재적인 감염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방역망에서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어떤 환자가 찾아왔는데 굉장히 많은 환자가 찾아올 겁니다. 아마 네. 의심이 된다고 전혀 중국이나 해외 여행력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약에 진단을 원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폐렴까지 갔는데도 진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 예. 이분이 원인 불명인데 폐렴이 됐으니까 폐렴이라고는 진단을 하지만 이 유전자 진단은 받아볼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 의사 선생님이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에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른 모든 진단과 합쳐서 원인 불명이고 해외에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바로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매뉴얼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담당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따라서 이 매뉴얼을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서 가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예상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나도 증상이 있다,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몰려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의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율이라기보다 지금 50개 정도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000개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예. 오늘 벌써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네. 독감 환자도 많이 생기고 감기 증상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뭐 10만, 20만 이런 정도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지난 겨울에 거의 2천만의 환자가 생겨서 그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예. 이런 진단은 금방 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A형 독감이라고 그래갖고 뭐 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환자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서 집중해서 과연 그 의심이 되느냐, 그 환자를 찾아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으로 잘 찾아내고 또 앞으로 이 진단 숫자를 2,000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숫자로 자꾸 늘려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원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 분자 진단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면역 진단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임신 진단 키트처럼 그 신속 진단이라는 방법이 되면은 지금 A형 독감처럼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몇 분 후에는 A형 독감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뭐 아하. 좋겠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2차, 3차 감염에 대비해서 좀 방역상의 어떤 구멍을 좀 메꿀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새로운 정보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단 15초 만에 전파가 된 것으로 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파가 가능한 겁니까? 그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하.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14번 환자가 85명에게 감염을 시켰는데 예. 그 감염 경로라는 것 자체가 환자가 너무나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분출해냈었기 때문에 15초가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손이 닿기만 해서 접촉이 됐기만 해도 감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중국의 그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15초가 아니라 뭐
어떤 감염 경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중국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가능성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WHO에서는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고 변종도 많지 않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변종도 많지 않다는 것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요. 우리나라 환자들도 이제 계속 샘플링을 해서 시퀀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WHO에서 보는 관점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500명 이상 뭐 거의 몇만 명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건 예. 의료 시스템, 방역 시스템이 붕괴돼서 그런 것이고 그 이외의 나라들을 보면은 보통 지금 27개국 뭐 자꾸 나라 숫자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275명 뭐 이 정도의 환자의 사망자는 홍콩하고 필리핀에서 한 명씩 나왔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가 과연 지역사회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가 확실치가 않아서 아하. 만약에 이게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토착병이 돼서 독감처럼 이 바이러스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대부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 바이러스는 그렇게까지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우려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